안녕하세요. 김미경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분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남성 93%가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부부 상담과 성건강 클리닉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는 무려 3,000명이 넘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까지 찾아오셨죠. 그분들이 제게 털어놓은 고백들을 들으며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의 87%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아내들은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얼마 전 한 남성 환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을 박정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정수 씨는 68세, 아내와 결혼한 지 43년 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제 앞에 앉자마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43년 동안 제 아내를 고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여쭤보니 박정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아내는 박정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43년 동안 당신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매번 아팠고 매번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서운해할까 봐, 당신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대한민국 대부분 부부들의 숨겨진 현실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여성 환자분들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면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70% 이상의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분들 중 89%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말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의 기분이 상할까 봐,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남편이 자신감을 잃을까 봐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35년 동안 매번 연기를 했어요. 아픈데도 기분 좋은 척, 만족하는 척 연기를 했죠. 이제는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내가 부부 관계에서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여러분의 기분을 배려해서 만족하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무감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녀의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며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찬란하게 바꾸는 진짜 사랑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의 몸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좋고 오래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빠르고 강하게 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믿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힘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끝내면 편해요. 강하게 할수록 더 아파요. 하지만 남편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상처받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13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여성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감각의 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특정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취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에 들어가서 장미 한 송이만 보고 나온다면 그 정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정원에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나비도 있고, 새소리도 들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정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성의 몸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만 자극한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온몸 구석구석 무수히 많은 감각 지점들이 존재하고 이 모든 지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최민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곳만 자극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아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키스했더니 아내가 전율하면서 거기 너무 좋아라고 말하더군요. 팔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었더니 온몸이 소름 돋는다고 하고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4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성의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목덜미, 기디,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이런 부위들이 핵심 부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13년간의 임상 경험과 3,000명 이상의 환자 상담을 통해 정리한 7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속도와 힘에 대한 착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빠르고 강한 게 최고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빠르고 강한 사람이 성공하고 운동할 때도 빠르고 강한 게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빨리 흥분시키고 강하게 자극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100%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 그럴까요? 여성의 신경계는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남성은 빠르고 강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은 느리고 부드러운 자극에 서서히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생리학적, 신경학적 차이입니다.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평균 2.5배 더 많고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쾌감이 아니라 통증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작은 종에 큰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은 울리는 게 아니라 깨져버리는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수진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아팠어요. 강하게 자극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는데 남편은 그걸 기분 좋아하는 표정으로 착각했어요. 저는 그냥 아픔을 참는 표정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서운해할까 봐 좋은 척 연기를 했죠. 38년 동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38년 동안 연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살아온 잔인한 현실입니다. 강하게 자극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천천히 자극할 때 여성은 진정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천천히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다면 한 번 쓰다듬는데 최소 5초에서 7초는 걸려야 합니다. 5초에서 7초요. 그렇게 천천히 하면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린 속도가 여성에게는 완벽한 속도입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만 여성의 섬세한 신경 말단이 그 자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면 신경이 그 자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깃털로 스치듯이, 나비가 앉듯이, 봄바람이 스치듯이 그렇게 가볍게 터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4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진짜로 반응하는 걸 봤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했더니 아내가 몸을 떨면서 거기 좋아, 그대로 해줘라고 말하더군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속도와 힘을 줄이면 오히려 반응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반드시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핵심 부위로 바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흥분시켜야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바로 핵심 부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 그럴까요? 여성의 몸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천천히 깨어납니다. 한 번에 헛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새벽이 오듯이, 해가 서서히 떠오르듯이, 그렇게 천천히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중심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 바로 위 5cm 지점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바닥 전체로 마치 귀중한 비단을 만지듯이, 아기의 뺨을 쓰다듬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쓰다듬는 겁니다. 한 번 쓰다듬는데 5초에서 7초, 다시 내려오는데 5초에서 7초. 이렇게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최소 3분에서 5분 동안 계속하십시오. 3분에서 5분이나요. 그렇게 오래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몸이 서서히 깨어나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성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5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분쯤 지나니까 아내의 호흡이 깊어지더군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저절로 다리가 벌어지고 작은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4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변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허벅지가 끝나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배로 가십시오. 배꼽 주변과 하복부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최소 2분에서 3분은 하십시오. 압력은 아주 가볍게, 마치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가십시오. 하지만 가슴도 절대로 바로 중심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가슴의 옆면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슴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중심을 향해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달팽이 껍질의 무늬처럼 나선형으로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천천히 부드럽게 최소 2분에서 3분은 하십시오. 이렇게 주변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여성의 몸 전체가 깨어나고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핵심 부위를 자극할 때 훨씬 더 강렬하고 깊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입과 혀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입과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핥거나 빨거나 깨무는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입과 혀의 올바른 사용법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입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입술로 키스하듯이 살짝살짝 터치하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을 입술로 부드럽게 키스하십시오. 배를 입술로 키스하십시오. 가슴 주변을 입술로 키스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에 완전히 힘을 빼는 겁니다. 입술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치 솜처럼, 깃털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겁니다. 입술로 터치할 때마다 약 2초에서 3초 정도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혀를 사용할 때 절대로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혀끝으로 콕콕 찌르듯이 자극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 큰 불쾌감을 줍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혀는 반드시 넓고 평평하게 펴서 사용하십시오. 혀 전체를 최대한 넓게 펴서 마치 부드러운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을 혀로 천천히 핥을 때 혀끝이 아니라 혀 전체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한 번 쓸어 올리는데 최소 3초에서 5초는 걸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도 3초에서 5초가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만 여성이 그 자극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혀를 넓게 펴서 천천히 핥았더니 아내가 숨을 깊게 쉬면서 거기 좋아, 계속해줘라고 말하더군요. 혀끝으로 콕콕 찌를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혀 전체로 천천히 쓸어주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눈도 감고 몸도 떨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혀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침을 아끼는데 침은 절대로 아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촉촉하게 만들어야 마찰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합니다. 마르면 슬림과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핵심 부위도 반드시 주변부터 자극하십시오. 드디어 핵심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핵심 부위도 마찬가지로 주변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중심을 바로 자극하지 마십시오. 예, 그럴까요? 중심 부위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평균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그 부위보다 약 2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자극하면 쾌감이 아니라 극심한 불쾌감과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양 옆면부터 시작하십시오. 혀끝으로 양 옆을 톡톡톡 리듬감 있게 터치하십시오. 이때 리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톡톡톡,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자극하십시오. 한 번 터치하고 2초 쉬고, 다시 터치하고 2초 쉬고,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이 리듬감이 여성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태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옆면을 리듬감 있게 자극했더니 아내가 허리를 들썩이면서 거기야, 거기 좋아라고 반응하더군요. 평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심부보다 오히려 옆면이 훨씬 더 민감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41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 위쪽 부분, 후드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혀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자극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자극하는 겁니다. 이때도 혀끝이 아니라 혀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한 바퀴 도는데 약 5초에서 7초가 걸려야 합니다. 이것을 최소 2분에서 3분은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성의 반응이 점점 강해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저절로 골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자극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부위를 자극할 때 손가락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손가락은 천천히, 매우 천천히 삽입하십시오. 급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을 때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쪽 벽면을 부드럽게 자극하십시오. 이곳을 지스팟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강하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자극하십시오. 마치 이리 와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여러분은 인생의 지혜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정의 순간 바로 직전에 모든 것을 멈추는 겁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호흡이 매우 가빠지고 몸이 심하게 떨리고 신음소리가 커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자극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사랑해라고 속삭이십시오. 그리고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리십시오. 예, 절정 직전에 멈춰야 하나요? 그냥 계속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멈춤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럴까요? 절정 직전에 멈추면 긴장이 더욱 높아집니다. 마치 활시위를 당긴 상태로 잠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긴장 상태에서 사랑해 라는 말은 육체적 쾌감을 정서적 교감으로 승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지면 다시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강렬하고 깊은 반응이 나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동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절정 직전에 멈추고 눈을 바라보며 사랑해라고 속삭였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면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강렬하고 깊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절정 직전에 잠시 멈추고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여유이자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절정 직전에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또 절정 직전에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이것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면 마지막 절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집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손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십시오. 입과 혀만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손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자극해야 온몸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입으로는 핵심 부위를 자극하면서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배에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3곳을 동시에 자극하면 여성은 온몸이 자극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일 자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쾌감을 만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윤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입과 양손을 함께 사용했더니 아내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더군요. 온몸이 다 느껴져 이건 처음이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떨더라고요. 한 곳만 자극할 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온몸을 동시에 자극하십시오.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입, 양손,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녀의 온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손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가락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바닥 전체로 넓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야 합니다. 가슴을 쓰다듬을 때도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쓰다듬고 배를 마사지할 때도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십시오. 압력은 아주 가볍게,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터치하십시오.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6번째 원칙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침실 밖에서의 시간이 침실 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침실에서 기술이 뛰어나도 평소에 아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실에서의 성공은 침실 밖에서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침실에서의 결과를 100%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아내에게 밥은 했어, 빨래는 했어, 이런 말만 하고 아내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아내가 힘들어해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밤에만 갑자기 다정하게 굴면 아내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여성은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를 꼭 안아주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없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 잤어. 오늘 하루도 수고할 거야. 사랑해. 이 3마디만 하고 5분 동안 안아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아내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십시오. 내가 남자인데 그런 걸 위해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셋째, 아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말을 대충 듣고 넘깁니다. TV를 보면서 듣거나 신문을 보면서 듣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듣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내가 말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보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반응해 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어. 이런 간단한 반응만으로도 아내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신체 접촉을 자주 하십시오. 침실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터치하십시오. 지나가다가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TV 보다가 손을 잡아주고, 식사 후에 등을 토닥여주고, 이런 작은 터치들이 아내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내 남편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감사를 항상 표현하십시오. 아내가 밥을 해주면 맛있어. 고마워. 아내가 청소를 해주면 집이 깨끗하네. 수고했어. 아내가 빨래를 해주면 옷이 참 깔끔하네.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모든 수고에 감사하십시오. 여섯째, 작은 선물을 자주 하십시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을 가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거나,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거나, 꽃 한 송이를 사오거나, 이런 작은 선물이 아내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나를 생각해 줬구나. 나를 기억해 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침실에서 온갖 기술을 다 써봤는데 아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설거지를 돕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가 진짜로 반응했어요. 44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침실에서도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와 힘의 착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가 정답입니다. 둘째, 반드시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바로 핵심으로 가지 마십시오. 셋째, 입과 혀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혀끝이 아니라 혀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넷째, 핵심 부위도 주변부터 자극하십시오. 중심이 아니라 옆면과 윗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기다림의 미학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절정 직전에 멈추고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손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십시오. 온몸을 동시에 자극하십시오. 일곱째, 침실 밖에서의 시간이 침실 안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이 7가지 원칙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생과 청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위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구강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냄새가 나면 아내가 극심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글도 하십시오. 입안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손톱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손톱이 길거나 더러우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손톱을 짧게 자르고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이자 존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오늘은 반드시 아내를 만족시켜야 해, 반드시 절정에 도달하게 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즐기십시오.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진심으로 즐기십시오. 반드시 절정에 도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몸을 탐험하고 서로의 감각을 느끼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조성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냥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니까 아내도 편안해하고 저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아내와 계속 대화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세게 할까? 더 부드럽게 할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남자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존중하십시오. 아내가 그만하고 싶어라고 하면 즉시 멈추십시오. 아내가 더 해줘라고 하면 계속하십시오.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도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늘 어땠어? 좋았어?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끝났어. 60대, 70대에 무슨 부부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힘만 믿고 기술만 믿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힘이나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배려와 존중과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지혜이자 축복입니다. 제가 만난 한 76세 환자분인 황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제 욕심만 챙기느라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숨소리 하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져요. 요즘 아내와의 시간이 신혼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76세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해는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시십시오. 셋째, 충분히 휴식하십시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십시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십시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건강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을 힘들게만 했어요.